메디테 학술 마케팅 부서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옹비나의 주제는 안티바디 드럭 디벨로먼트에 사용될 수 있는 툴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티바디 드럭 디벨로먼트 워크플로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5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많은 클론들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클론을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효율이 좋다는 거는 생산성도 있을 것이고 생산된 안티바디가 잘 바인딩 하는지에 대한 어피니티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셀렉션이 끝나면 해당 클론을 이용해서 셀 컬처를 진행을 하시게 되죠. 이제 양을 점점 늘려가면서 셀 컬처를 진행을 하시고 셀 컬처가 끝난 뒤에 이제 만들어진 안티바디 드럭의 특징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이제 포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각 단계가 끝나면 이제 QC를 통해서 QC 통과된 것들을 실제로 제품화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사용해야 하는 툴들이 다 겹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달라요. 그래서 각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어떤 버퍼에 녹여야 하는지, 어떤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게 최적인지, 제품 내에 이물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 포뮬레이션 단계입니다. 먼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은 임퓨리티 컨타미네이션 테스트 엘라이자 키트인데요. 이물질 여부를 보통 이제 HPLC 등으로 많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안티바디 안티젠 반응을 사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농도까지 측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엘라이자 방식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 항생제는 물론이고 안티바디 퓨리피케이션에 사용된 프로테인 A나 프로테인 L 그리고 호스트셀 프로테인과 호스트셀 DNA도 엘라이자 방식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선생님들이 지금 임퓨리티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하거나 안티바이오틱스가 제품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품을 못 찾고 계시다 하시면 지금 추천해드리는 이 엘라이자 키트들을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이 모리스인데요. 모리스는 CE 플랫폼 장비입니다. 잘 알고 계신 CIF 장비인데 PI나 차지, 사이즈, 퓨리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존 CIF 장비는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리스는 소프트웨어 설정 없이 샘플만 준비하신 다음에 카트리지를 이 장비에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기존 CIF가 이제 24개 샘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모리스는 최대 96개 샘플까지 하이스루풋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 CIF는 이제 샘플 세퍼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카메라가 있는 곳에 샘플이 움직였어야 됐어요. 결과 도출되는 창으로. 하지만 모리스는 이런 모빌라이제이션 없이 바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결과를 도출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줄어들지 않아서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솔번스만 있는 게 아니고 플로레센스도 읽을 수 있어서 하이 센시티비티를 보이고 있고요. GMP 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타사 CEIF는 모빌라이제이션이 끝나면 이 카메라가 있는 창으로 이 샘플들이 쭈쭈쭈쭈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레졸루션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모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은 그냥 고정이에요. 이 고정된 상태로 카메라가 쭉 움직이면서 각각의 샘플의 레졸루션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모리스를 사용한 레퍼런스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안티바디 드럭은 아니고 백신 개발에 사용된 예시인데요. 백신 제작이 끝난 다음에 서로 다른 종류의 버퍼에 백신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얼렸다 녹였다를 프리징 소잉을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이 백신의 PI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이 보시면 버퍼 B와 C 같은 경우에는 PI 피크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합한 버퍼가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데이터를 냈던 백신 회사는 이 모리스라는 장비가 자동화 시스템이고 실험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분석 시간이 빠르다. 모리스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선생님들이 백신이나 안티바디 드럭을 만든 다음에 이러한 포뮬레이션을 확인을 하셔야 한다. 그렇다면 CIF
AF보다는 이제 모리스를 사용을 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제품이 MFI인데요. 이제 내가 만든 그 완제품으로 되기 전에 만들어진 안티바디 드럭 안에 서브 파티클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예요. 마이크로스코프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테인 어그리게이션이나 오일, 에어버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물질이 어떤 종류인지를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재현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데이터가 그냥 단순히 서브 파티클이 있습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서브 파티클의 사이즈가 뭐고 이 서브 파티클이 몇 개가 들어있고 이 서브 파티클의 투명도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이거는 프로테인에 대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내가 만든 프로테인 약재 안에 오일은 얼마나 들어있고 버블은 얼마나 들어있고 프로테인 어그리게이션은 얼마나 들어있고 등등을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과 사이즈와 개수를 그래프로 같이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서브 파티클을 내가 확인을 해야 한다면은 MFI 장비를 통해서 손쉽게 또 유용한 데이터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